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반입니다. 오늘 그 연체 기록을 보면 보통 3개월 이내 연체를 단기 연체라고 하죠. 단기 연체. 그리고 3개월 초과된 연체를 장기 연체라고 하고요. 장기 연체. 자, 이렇게 연체를 했다가 상환을 했을 경우에 그냥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상환을 하더라도 이 연체 기록은 남죠. 단기 연체 기록은 3년간 이력을 보유하고, 그리고 장기 연체는 5년간 이력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연체를 했을 경우에 연체하고 나서 상환 연체 이력이 있을 경우에 가장 큰 단점, 피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력. 그러니까 채무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연체를 했다. 아니, 나 그거 다 상환했는데. 상환했으면 끝 아니냐고. 상환했으면 상관없지 않냐고. 하지만 이 기록이 그대로 남죠. 이것 때문에 신용 점수도 낮고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출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이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른 금융사에다가 나 대출금 빌렸다가 연체해가지고 잘 안 갚았던 사람이요 라고 광고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고하고 다니니 나 돈 좀 빌려주시오 하면 돈을 쉽게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거나 빌려주더라도 이만큼만 빌려주지. 그래서 이 연체 이력 보유 때문에 피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자, 이렇게 연체 이력이 있는 분들이 자금이 내가 급해.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빌려봤는데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 고금리를 이용하게 되죠. 고금리 얘네들은 이자는 이빨 올려놓고 대출은 조금만 해주는 거죠. 특히나 이런 분들은 시험 점수가 낮으니까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또 빌리게 되면 또 고금리, 또 빌리게 되면 또 고금리, 이렇게 계속 고금리만 이용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뭐가 문제죠? 내 생돈 날라가죠. 생돈. 이자 지출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자 지출이 많으면 어떻게 돼? 생활이 힘들어지죠. 생활이 힘들면 어떻게 돼?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돼. 대출 받으면 어떻게 돼? 또 이자 지출이 더 많아져. 이게 무한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아이고 나 못해 먹겠다 하고 손 딱 들죠. 그때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그런 걸 신청하는데, 자, 이렇게 연체 기록 있는 분들이 뭐 단순히 연체를 해서 그런 분들도 있고,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신청했던 분들, 이전에 채권들이 연체 해제는 되어 있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이런 악순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 내가 모르고 쓴 돈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자 비싸다는 거 내가 다 알고 그래도 내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쌌다. 그럼 내가 갚아야지 뭐 별 수 있느냐. 알았어, 그냥 갚아 나갈게. 이건 생각은 바른 생각이죠. 내가 뭐 돈 빌려주는 놈들이 10%인데 거짓말로 20%인데 거짓말로 10%라고 해가지고 내가 빌렸는데 20%였다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빌릴 때부터 20%라는 걸 알고 빌렸다고 한다면 내가 갚아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고금리 악순환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또 힘들어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대출을 많이 받아서, 그럼 많이 받아서 힘들긴 하죠. 왜 많이 받게 됐는지가 중요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자 지출이 높으니까 생활이 안 돼서 그래서 또 생활하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이걸 막아야 돼. 이 악순환이 안 되게끔 이걸 차단을 시켜야 돼.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 불입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어요. 월 불입금 이걸 낮춰야 돼요. 방법이 없어. 대출을 없애면 제일로 좋죠. 대출 다 갚아. 대출 갚으면 땡인데 얼마나 좋아. 근데 그 돈 어디서 나서 갚을 거야? 내가 뭐 로또나 당첨되고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지고 나 너 써라 하고 돈 주고 길 가다가 하늘에서 돈 떨어질까요? 차오가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럼 대출금은 그대로지만 월 납입 금액을 줄여놓는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내 생활에 부담이 덜 하잖아요.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드니까 이제는 못 사 먹던 거 하나라도 더 사 먹게 되고 아꼈던 거 조금이라도 쓰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에 부담이 덜 하니까 빚을 낼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죠. 그래야 그 악순환에서도 빠져나오는 거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월 불입금액을 낮춰야 되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고금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보는 것 중에 이게 저금리로 이제 대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안 된다고 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있기 때문에. 장기연체. 뭐 단기연체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있는 것들이라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비록 신용은 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이력이 남아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면 저금리로 대안도 안 되면 어떻게 해서 월 납입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이게 문제죠. 자, 월 납입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이처럼 저금리로 대안을 해서 이자 지출 자체를 감소를 시켜버리면 가장 좋아요. 이자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내 일단 생돈은 덜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대출 금액이야 내가 빌린 거니까 갚아 나가지만 거기에 따른 이자는 솔직히 금융사에서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 이자를 이전에 20%짜리를 10%로 확 줄었다게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던 거 이자를 100만 원씩 내던 거 50만 원으로 5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절반이 남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금리로 대안하면 가장 좋겠지만 이런 이력 때문에 안 되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무를 통합을 해야죠. 이제는 채무 통합. 자, 얘네들을 하나로 딱 묶어버리는 거죠. 하나로 묶어버리게 되면 월 납입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0만 원, 얘가 500만 원, 얘는 2000만 원. 이렇게 대출이 있다 쳐요. 자, 근데 이건 이제 앞으로 상환 기간이 1년 남았어. 이건 상환 기간이 2년 남았어. 이건 상환 기간이 뭐 이제 뭐 한 4년? 4년 남았어. 그런데 채무를 통합하게 되면 어차피 금액은 똑같죠? 이대로 통합을 하니까 그러면 3,500이잖아요. 3,500만 원인데 상환 개월수가 달라지게 되죠. 자, 얘네들을 보면 아무리 늦어도 4년이면 끝나. 일단은 당장 1년 지나면 얘가 없어져. 2개만 남아. 그래서 이 끝나버리면 2개밖에 없으니까 또 월 불입금액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또 2년 지나면 얘 없어지니까 여름만 남으니까 또 월 불입금액이 낮아질 거고. 이렇게 대출 건수가 없어지면 월 불입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1년을 내가 못 기다린다 이거죠. 1년 동안 이걸 갚아나가야 되는데 지금도 죽겠는데 아니 지금이 아니라 곧 내일 모레 연체하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1년간 버텨. 우리 애들 과자 하나 사주라 해도 돈 없어야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마음이 미어져. 그러니 이걸 갚아 나가면은 제일 이대로 상환 기간대로 갚아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이걸 못 버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꺼번에 5년으로 그냥 다 늘려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꼭 이런다는 게 아니라. 그럼 5년으로 늘려놔 버리면 1년 남고 2년 남고 4년 남는데 이걸 다시 5년, 이것도 5년, 이것도 5년. 그럼 원금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서 월 불이익 금액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죠. 이자는 그대로 간다 치지만. 왜? 채무통합이라는 상품이 비록 상품이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거다 보니까 이자가 그리 낮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월 불이익 금액을 낮춰놔야만이 그래야지 내가 다시 대출 받을 확률을 줄인다 이거죠. 대출을 다시 안 받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빚이랑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지. 또 대출을 받고 또 대출을 받게 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진짜 인생에서. 내가 금융사 애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냥.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곧 죽겠는데 내 돈으로 금융사 애들 먹여 살리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빚을 줄여가는 거예요. 빚을 줄여가. 이렇게 해서 빚을 줄여가면 최고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안 되니까 당장은 오늘 내일 곧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일단은 채무라도 통합을 해가지고 월 불이익금을 낮추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다시 빚을 지게 될 그 확률을 낮춰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됐든 기간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이 기간 동안 내가 빚 안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 빚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금융사 이놈 새끼들 다 굶겨 죽여야 돼. 굶겨 죽이는 방법은 빚을 안 내는 거예요. 금융사 애들은 굶어 죽지는 않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 알았다. 알았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았고 그래. 그럼 나 채무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연체 이력이랑 다 있는데 그게 되겠냐? 쉽지가 않죠? 말이야. 뭐 신과 같이 막 하지만 실상 또 채무통합 좀 제가 이제 조건 몇 가지 딱 물어보고 고객님 죄송한데 고객님 안 되시겠다. 채무통합으로 문의 주시면 대략 한 10분 중에 제 생각에 한 6, 7분 정도는 자격이 안 돼요. 부채가 많아서 안 돼, 신용이 안 돼서 안 돼, 뭐 재직이 안 돼서 안 돼, 직업이 안 돼서 안 돼, 이런 저런 사유로 6, 7명 정도는 안 돼요. 그래도 저는 항상 안 되더라도 앞으로 뭘 이렇게 하시면 하고 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결 방안을 하나씩은 꼭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되더라도 일단은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는 한번 알아보고 나서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고 나서 이제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바꿔 나가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체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이 채무통합은 2금융권 상품이라겠죠. 2금융권이라서 이자가 은행처럼 낮지는 않다라는 거. 보통 지금 10%대 중반, 신용이 좀 좋으신 분은 10%대 초반까지 이렇게 많이들 나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신용이 좋으면 된다는 거죠. 당연히 부채비율 이런 걸 떠나서요. 그런 거 다 다른 조건은 다 되는데 오로지 신용 점수만 봤을 때 아무리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신용 점수가 무조건 낮지는 않아요. 연체 이력이 있어도 신용 점수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이러면서 어찌됐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능하냐? 바로 나이스 700점 올 크레딧 이게 600점 이상
올크레딧 잘 모르신 분은 토스 아시죠? 토스 이게 올크레딧, 토스, 카뱅 여기에 나와 있는 점수들 있잖아요. 이게 다 올크레딧 점수예요. 올크레딧 600점, 600점, 나이스 700점 이상.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 경험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행해온 바로. 이 정도 점수 이상이면은 채무 통합이 대부분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점수가 돼가지고 채무 통합을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월 불입금이 감소가 되니까 부담이 덜 하잖아요. 부담이 덜 하면 일단 더 빚을 낼 일이 없어지게 되죠. 앞으로 빚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되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빚이 저금리는 아니야, 또 일단. 하지만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곳에 있는 곳을 하나로 통합을 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재 이 점수였는데 통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게 되죠.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가면 언젠가는 얘네들도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런 순간 없어지게 되면 신용점수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이제 그때는. 그때 저금리 대안대출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저금리로 그때 대안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세우시면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이자 지출 충분히 줄일 수 있고 신용 점수도 올릴 수 있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빠르게 빚을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저금리 대안대출이 뭐 적용이 되는 분이라면은 당연히 이걸로 바로 가야 되겠지만 뭐 이런 부분이나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된다면 저금리 대안대출 바로 안 된다면 채무 통합으로 해가지고 일단 불입금액을 줄여서 빚을 더 이상 안 늘리고 줄여나가면서 내 자격이 저금리 대안대출이 가능한 자격 조건이 될 때 그때 저금리 대안대출 이용해버리면 이제 이자 지출까지 줄여버리니까 이 빚을 갚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채무는 갚아나가는 계획을 잘 세워놓는다면 그리고 그 계획대로만 잘 진행한다면 내가 빚을 깔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연체 기록이 있더라도 연체 기록이 있는 분들께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이걸 그대로 무조건 이용하지 마시고 신용점수가 나이스 700점, 올크레딧 600점 이상 된다. 그러면 일단 채무 통합이 가능한지부터 알아봐서 월 납입 금액을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